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연일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질 환경이 악화되자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전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5%만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도비 부담입니다. 청주시는 1042개 경로당에 1857대를 보급하기 위해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찰 공고 기준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잘못 구입하면 필터 교체 등 사후 관리 문제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게다가 관리 비용도 자치단체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방식하고 이제 유지 보수 기간 이거를 4개 구청이 공이 같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유지 보수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일치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협의 중. 꼼꼼한 사후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렌탈이 유리해 보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매하라는 확고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지만 자치단체의 보급 방법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복지부 지침만 따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데 우리 청주시의 소신을 가지고 청주시가 24억 원을 확보하고도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 추진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의회에서 감지되고 있는 큰 폭의 인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도내 지방의회 맏형격인 도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비 심사 전에 제출하는 별도의 의견서를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의정비 현실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층적으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도의회의 결정은 최근 일부 시군의회에서 감지되고 있는 큰 폭의 인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제로 제천과 괴산의회가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2.6% 이상의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청주시의회 등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동결을 해가 버렸다 이제 돈은 이제 취하네요. 기상으로 좀 몰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사실상 의정비 인상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겁니다. 도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한 단체만 제외시킨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기 위한 충북도의 그런 꼼수가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의정비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가 보도한 충북도 내 한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충청북도의 지지부진한 후속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권한을 주지 않아요, 도지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해결하시겠어요? 보은의 낡은 모텔에서 생활하던 발달 장애인에 대한 CJB의 실태 보도가 전해지자 충북도와 보은군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며 2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보은군은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왔고요. 장애인 단체는 보도 직후부터 해당 시설 폐쇄와 관련자 징계,
장애인 쉼터 마련 등을 요구해 왔는데도 지금껏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충북도의 뒷짐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냥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여지기 때문에 충북도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100% 반영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편 장애인 단체는 충북도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가 보도한 충주 한 사찰의 불법 진입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충주시가 검찰 고발과 원상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산허리는 잘려나갔고 2미터 이상 조성된 석축으로 인해 마을길은 차량 통행마저 어렵습니다. 모두가 보존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입니다. 충주시는 진입도로를 불법 확장한 사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복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토든 절토든 도로를 했을 때 50cm 이상이 되면은 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엔 산림복구와 도로 철거가 불가능해 내년 봄이 돼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복구비를 떼서 해야지. 인근 펜션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하소연합니다. 눈이 내릴 경우 가파른 비탈길로 변한 유일한 마을길을 이용할 수가 없어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끄러워서 그래서 그 눈을 제가 다 치워가지고 물을 그리고 올라갔다니까요. 그 위에서 아무리 내려다보지 않고요. 불법 행위는 확인됐지만 복구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돼버렸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독감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도내 학생 가운데 독감에 걸린 학생은 1,475명으로 한 주 사이에 62%나 증가했습니다. 도내 학생 1,000명당 8.34명꼴로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6.3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던 충북 셔틀버스 노조가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15일 이후로 운행 중단을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통학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조합의 민원이 계속되고 청주시에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통학버스를 전면적으로 멈추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에서 네 번째 시가 탄생한다면 아마도 그 가능성은 진천군이 가장 커 보입니다. 진천군이 보다 현실적이고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승격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덕산면 인구 2만 명 돌파의 주인공은 경기도 과천에서 이사온 강옥구 씨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으로 가족 3명이 모두 전입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더욱 살기 좋은 진천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적인 건 혁신도시 인구 증가의 77%가 타시군 유입으로 진천읍의 인구는 3만 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도농복합시로 승격할 수 있는 4가지 방안 중 기존에 추진했던 인구 15만 명 대신 진천읍 인구 5만 명 달성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인구 5만의 도시지역을 적용할 때 갖춰야 하는 시행 영상의 2가지 조건, 즉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과 재정 자립도는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15만 명이 되려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30년이 가능하고 진천읍을 5만 명을 남기는 거는 2025년이면 가능합니다. 진천읍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해 진천군은 교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경 10km 안쪽에 13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다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주 여건 확보와 추가로다가 진행이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다가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현재 7만 7천여 명인 군 전체 인구가 시승격 목표로 잡은 2025년경에는 13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포장마차 어묵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3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해야 할 나트륨 기준량을 채울 정도로 나트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몸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뜨끈한 어묵 국물. 겨울철 국민들의 대표 길거리 간식입니다. 어묵 제품 대부분 나트륨 함량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21개의 어묵을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3%에 달했습니다. 3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을 모두 채우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리에 쓰이는 사각형 제품이 핫바형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치가 높았고 이 중 한 제품은 어묵 한 장이 하루 나트륨 기준량의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살짝 데쳐서 조리를 하시거나 간을 할 때 소금이나 간장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5개 제품은 실제 측정량보다 나트륨이나 지방의 함유량을 적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을 샀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활용한 일반 원화 모집 추첨 결과가 오늘 전국에 동시 발표됩니다. 처음학교로는 원화를 모집 선발하고 등록하는 모든 과정을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오늘 오후 7시부터 추첨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는 사립유치원 76곳을 포함한 318곳의 국공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해 원화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계설비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 대성고 총동문회는 최근 전국대회에서 2연승을 거둔 축구부에 리무진 버스를 기증했습니다. 리무진 버스는 1억 9천만 원 상당으로 오영식 동문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하고 김진홍 사무총장과 40여 명의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어 열린 대성인의 밤 행사에서는 대성고 30회인 한국전자 재료 최병덕 동문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대성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8 충북 언론상에 중부매일신문 김미정, 김용수 기자와 HCN 충북방송 박원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충북 언론인클럽은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문통신부문에서 힘내라 소상공인 기획을 연속 보도한 중부매일신문 김미정, 김용수 기자와 방송부문에서는 청주 아동양육시설 원생 성폭력 파장을 연속 보도한 HCN 충북방송 박원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언론인클럽은 충북도 내에 15년 차 이상 언론인 1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충북 언론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해성약품, 주식회사 진선메디칼 안영묘 대표와 임직원 일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55만 800원의 정성을 모아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청주 용암 세원 한아름 아파트 주민 일동이 200만 원, 청주 산남대원 2단지 주민 일동이 158만 7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용암 소라 아파트 주민 일동이 120만 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명바이오 이준식 양용석 공동대표의 직원 일동이 100만 원, 청주 용암 효성아파트 주민 일동이 7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 정성훈, 김민구 씨가 각각 50만 원, 청주 남일면 가산 1, 2 주민 일동, 배단 2단
습기 보호시설, 새마을 부녀회 일동이 각각 10만 원, 청주 남일면 한상길 씨가 5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8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후 2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리고 2018 성당 문화예술제가 오후 6시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충주에서는 충주시 바르게 살기 한마음 대회가 오후 1시 시청 탕금홀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20회 사회복지 한마음 대축제가 오전 10시 30분 윤리 휴양촌에서 개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겠고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청주, 충주 11도, 제천 10도, 옥천 1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2도, 충주 14도 등 11도에서 1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